효과적인 비전 제시. 어,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가서 생각이 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리크루팅을 했어요. 그분이 그 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집에 가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리크루팅에 성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갔을 때 계속 생각이 나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 비전 제시를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직접 비전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들을 자세가 된 사람을 스폰서에게 붙여주는 그런 비전 제시가 있어요. 스폰서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비전은 기억 속에서 짧게 존재하다가 곧 없어집니다.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나서 그 비전이 한 달, 두 달 갈 것 같지만 굉장히 짧게 존재하다가 없어져요. 만약에 비전 제시를 했던 그 순간에는 와닿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은 그 기억이 없어집니다. 혹은 반틈, 하루 지나면 또 거기서 반틈 이렇게 소실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안내,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게 하는 거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면은 그 비전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비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들, 영상 안내가 있죠. 비전을 본 사람에게, 비전을 느꼈던 그 사람에게 영상을 안내해야 됩니다. 영상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 교육과정 안내를 받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기초 사업 설명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비전을 본 것 같고 그 순간에 확 와닿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꼭 이러한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전 제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자꾸만 생각이 나도록 하라. 자, 이건 어떤 생각이 많이 나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생각이 많이 날까요? 제품이 참 좋더라. 이게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날까요? 자,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노후 준비의 어려움. 노후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들도록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그 보험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 보험하시는 분이 보험을 넣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을 정말 초장기적으로 돈을 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정말 그 돈을 계속 납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변수가 커요. 그것을 끝까지 완납을 하는 것이 거의 통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사들이 돈을 많이 벌죠. 전부 다 끝까지 다 그걸 완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사실 다른 방법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20대, 30대 이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애들 키우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50대, 60대부터 노후 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집 한 채 있고 그죠? 집 한 채 있고 빚이 겨우 없는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30대, 40대인데 무슨 노후 준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 방법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는 노후 준비를 꼭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안 하게 됐을 경우, 노후 준비 안 하게 됐을 경우 노후 파산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뭐 미국이면은 노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다 요양병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살 거면 노후 준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존에 어, 어른들, 그죠? 어른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부양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 6남매, 8남매 이렇게
놓은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 겨우 2명, 많아도 3명. 얘네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각각 부모를 둘둘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 4분을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노후 준비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 수준이 좋고 벌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벌이 소득만큼 자녀에게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대한 어, 투자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모 노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거기에 대해서 돈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 쉽지가 않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애터미가 거기에 대해 해답이 되기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거를 못할 일인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노후 준비해야 되지만 그래도 난 애터미를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할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것에 대한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하고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문을 닫아놓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할만하다는 것을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리크루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노후 준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어필을 하고요. 그것을 안 했을 때 노후 파산이 오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그런 일깨움을 주고요. 또 애터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할만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잘하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짧게 했지만 제품이 좋고 수당체가 아주 좋고 회사가 탄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함께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분들은 많지만 노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 통닭집이 자꾸 늘어나냐면 노후에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통닭집, 편의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쓰면 돈이 되겠지만 너무 많아지면 서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자유까지 가질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이 두 개 다 가졌을 때 진정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말 진정한 꿈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진정한 꿈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막상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해로운 쪽으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쪽으로 시간을 쓴다거나 표적으로 뭐 골프를 친다거나 골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돈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들면서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하죠. 연습부터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시간 쓰는데 이게 정말 진정한 꿈이었냐?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꿈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을 이뤘을 때 정말 꿈만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지금 추가 소득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소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소득을 원해서 그리고 그 소득이 점진적으로 커져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거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애터미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하고 있던 일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부업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업거리의 부업이 아니에요. 부업거리라고 하면은 인형 눈알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음가짐은 부업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점진적인 은퇴를 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부업 도구라는 뜻이지 내 마인드는 사업자 마인드로서 부업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업거리의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애터미 사업은 왜냐? 사업이기 때문이죠.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비전 제시가 어려운 경우 늘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스폰서에게 붙여주는 것을 목표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스폰서를 소개해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보 사업자 시절이 될 수는 있겠어요. 초보 사업자일 때는 내가 비전 제시를 직접 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초보 사업자 시절에 스폰서 하는 것을 본다면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또 설득에 좀 자신이 없는 경우 내가 원래부터 언변에 조금 약하다. 말을 좀 잘 못한다. 이런 분들은 스폰서를 통해서 비전 제시를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가 비전 제시를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소비자를 만들고 그 분을 통해서 이제 비전 제시를 이제 그분에게 비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갑작 엎드려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고객 관리를 했던 그런 관계인지라 내가 갑자기 사업자로서 스폰서로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그 입장이 갑자기 너무 달라져서 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끼겠죠, 그죠? 음. 그러면 그때는 좀 지혜롭게 비전 제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스폰서를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스폰서를 힘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스폰서에게 어떤 분들을 소개시켜주면 좋냐면 나와 일단 친분이 있어야 돼요. 친분도 없는데 내가 소개시켜줄 뭔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막 소개시켜주는 것은 좀 소개시켜줄 수 있는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좀 좋아하는 분들 거기다가 나와 관계가 좀 좋고 나에 대한 신뢰가 좀 쌓여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당이 한번 들어갔다거나 그럴 때 그런 타이밍, 그 찰나의 타이밍에 빨리 스폰서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나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랑 친분도 없는데 막 그냥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 미팅은 잘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소비자도 아닌데 스폰서가 가서 하는 것도 리크루팅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당 정도는 들어가는 분들을 스폰서를 만나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화하기 좋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곳에서 대화하기 좋을까요? 방해받지 않는 곳이 좋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커피숍을 저는 선호해요. 작은 커피숍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듣고 있겠죠, 그죠? 그 사장님까지 같이 리포팅 할 거면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큰 커피숍일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각자 테이블에서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분과 내가 이야기하기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센터에 모시고 오면은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분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분의 집에 만약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방해받는 요소가 굉장히 커요. 제 경험이에요. 계속 옆에 오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뭐 챙겨주죠. 뭐 다과 같은 걸 꺼내주고 또 집안일을 갑자기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든지 내가 한번 해보고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싶으면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좋다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장소라도 방해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그런 대화하기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를 모시고 왔을 때 이렇게. 그러면 3명이겠죠. 1대 1대 1이기 때문에 1대 1대 2 이것은 좀 별로예요. 한 명은 참 그 내용을 와닿았는데 한 명이 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심부려서 2명을 한꺼번에 해야겠다.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해본 경험에 의하면 한 명이 꼭 초를 쳐요. 한 명이 되게 와닿는데 한 명이 되게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 내가 좀 귀가 얇구나 이렇게 또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들었던 내용이 맞는데 그것을 이것을 내가 너무 팔랑귀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그 뜨뜻미지근한 표정을 보면서 그분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1대 1대1의 환경이 좋아요. 호일러의 법칙이 있는데 스폰서가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 신규가 그래야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가 잘 듣고 있는데 잘 듣겠거니 하고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딱 만지는 순간 자기도 만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만져요. 자,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그 집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폰서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스폰서가 세미나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폰서님 아직 갈 때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에서 또 회방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회방 정도가 아니라 신규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뭔가 날 꼬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날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중간 역할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냐면 부담 가지지 마.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자가 아무리 너를 설득하려고 해도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끼어 있는 것을 오히려 의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제가 보면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 있나요? 어, 신규가 스폰서가 석세스 가야 된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 소개시켜준 분은 그 스폰서보다 이 신규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죠? 소중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 표정을 스폰서도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싶어가지고 스폰서는 그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방어막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스폰서는 나쁜 사람이 되고 자기는 그 나쁜 스폰서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스폰서의 신뢰감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래 가야 된다. 같이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자, 그리고 스폰서가 집에 가서 뭐 어떤 강의를 한 편 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센터 오라고도 이야기하거나 혹은 세미나를 오라고도 안내를 했어요. 자, 그럴 때 보라고 한다고 해서 스폰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따라와 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보라고 한다고 볼까요? 그죠? 잘 그렇지 않아요. 보게끔 중간에서 해줘야지 보는 거예요.
제일 그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그 강의를 제일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 보게끔 만드는 액션은 중간에서 모시고 온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는 해줄 말을 해준 거예요. 후속 관리는 모시고 온 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팅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사기건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스템에 초대해야 되는 이유는 시스템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비전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전이라는 게 금방 머릿속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릴레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릴레이를 하고 또한 애터미의 상식을 그 한 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아주 기초 상식.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기초 상식을 갖춘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기초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능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초 상식을 알게 해야 일을 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린아이를 혼자서 슈퍼마켓에 가라고 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오토바이, 자동차, 애들은 갑자기 도로가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애를 밖에 혼자 놔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나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부딪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영상 안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강의가 있어요. 그분에게 특히 와닿을 것 같은 강의들을 안내를 해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폰서한테 상담을 안 하길 바래요. 제가 스폰서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어떤 영상을 보내주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애터미를 한 세월이 있는데 지금까지 강의를 본 세월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정보 전달 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이 사업이 정보 전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를 볼 때 그저 그냥 봤다는 말인가요? 그 강의를 볼 때 이 강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듣는 게 정보 전달 사업자로서의 기본 자세예요. 그럼 그렇게 3달, 4달, 5달 뭐 이렇게 1년 그렇게 많은 강의들을 봤다면 그 강의들 중에서 야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런 강의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잘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강의를 보여주는 거 좋다. 그 목록들이 머릿속에 다다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험 설계사라면은 어떤 사람 거를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정보 전달 사업자죠. 이 영상 안내를 할 때는 스폰서한테 물어보지 마요.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대화를 도 한 번 더 해봤고 스폰서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그 기초 안내 영상을 만들어 놨죠. 목록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내면 돼요. 저는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보내요. 그 안에서 뭐 4번째 영상을 먼저 보여주거나 3번째 영상을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목록은 아예 그런 정보 전달에 대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왜 그거를 리뉴얼을 안 하냐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좋다 요거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초 교육과정 안내를 하는 것인데 이 기초 교육과정 안내는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듣게 하면 이제 안 만나도 되겠네, 이제 안 들어도 되겠네,
뭐하러 들어? 이렇게 돼버릴까봐 우리가 기초교육 안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2시간, 3시간씩 엄청나게 많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세미나를 올 이유가 없어졌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듣기 싫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를 하기 싫어요. 귀찮고. 그냥 하면 되지 뭘 들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말해줘 버리면 그분이 다 들었는데 왜 가야 되지? 이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도 초대해야 되고 센터도 초대해야 되고 또 다양한 강의도 듣게 해야 되고 또 기초교육과정 안내도 들어서 상식적인 내용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가 잘 설명하는데 네가 말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두수, 세수 앞을 내다봤을 때 하나의 실수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냐면 들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또 그것을 듣고 싶게끔 그렇게 꼬시는 그런 걸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에 다 말해버리면 그게 다 말은 했지만 그분 머릿속에는 10%, 5%밖에 안 들려요. 그 다 집중 못하거든요. 3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 그래서 3시간을 말했지만 한 10분, 20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대충 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자, 그래서 기초교육과정 안내를 8차례를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죠. 센터 기초 사업 설명 초대.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이 효과적인 초대 방법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어떤 분이 기초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초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의 기초 사업 설명이 거의 90%는 똑같은 내용으로 하죠.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 해요. 어떤 분들은 100%에 가깝게 똑같이 해요. 추임새까지 똑같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분을 초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강사님에게 어떤 분을 초대하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강사님의 그 100% 똑같은 내용이 약 20% 정도가 그 신규에 맞춰서 바뀌는데 그 20%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기초 사업 설명에 집중을 해서 초대를 하게 되고 그런 사업자분들이 몇 명만 되면 기초 사업 설명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와닿는 분이 없기 때문에 기초 사업 설명 초대가 조금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들이 모여서 앉으니까 강사도 사업자 위주로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순환이 되어서 기초 사업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신규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신규에 대해서 그 강사에게 어필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강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줄 겁니다.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에게 맞춰서, 그죠? 어떤 직업에 관해서, 어떤 그분의 성향,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맞춰서 해준다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와닿는 말을 톡톡톡 해줬을 때 그 강의가 거의 똑같은 강의지만 그 10%, 20%에 따라서 와닿기가 달라요. 그 개인에게. 그래서 저는 이 기초사업 설명을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세미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데 이 세미나는 정말 신규를 초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신규를 초대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요즘에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를 초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규를 초대 못한 나의 부주의로 혼자 앉아 있어야 된다. 벌칙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꼭 같이 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벌칙의 시간으로 작용을 하길 바래요. 세미나 초대 안 하고 혼자 앉아 있는 거는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시간 낭비고, 그죠? 그 시간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어야지 초대를 해야겠다는 그 분에 내가 꼭 데리고 오고 말겠다.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앉아서. 근데 초대를 안 했으니까 내가 안 나가도 되겠네. 안 나가니까 초대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초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초대를 못 했어도 가서 앉아 있으면 초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혼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시간 낭비, 기름값 낭비. 얼마나 큰 낭비예요. 집에서 강의만 보면 되는데. 그죠?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영상 안내는 정말 스스로 보시는 분들은 성공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스스로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안 보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스스로 안 봐요. 성공 조건을 필수적인 그 성공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보는 것을 거부하는, 잘 안 보는 스스로 보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필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한 번 볼 때요.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일하는 것이 10배가 일하기 쉬워요. 10배나 효과적이에요. 집에서 그분이 본다고 한들 제대로 보겠냐는 것이죠. 제대로 안 봐놓고서는 이 강의는 봤으니까 다음부터 안 봐. 패스.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세미나장 간데 그 강의가 나오면 들었던 거네 하고 또 듣기 싫어요. 볼 때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죠. 특히 처음 보는 강의가 너무 중요해요. 그 처음 보는 강의가 왜 중요하냐? 이 강의를 내가 봤더니 애터미에 대한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엄청 중요한데 그 경험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끝까지 강의를 가지고 일을 안 해요. 영상을 보는 것 같고 끝까지 일을 안 해요. 이 효과적인 거를. 그분이 왜 그렇게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가지고. 자기가 볼 때 그 강의를 봤더니 눈이 뜨여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보고 눈이 떠졌어요. 야, 이 강의를 보기만 한다면 다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악착같이 보게 만드는 거죠. 제 생일날 친구를 시간차를 두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같이 봤어요. 내 생일 선물로 이거 한 편만 같이 봐달라고. 그만큼 보면은 알아들을 거라고 믿음이 있단 말이죠. 물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안 알아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죠? 그 중에서는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와닿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참 텀이 진짜 괜찮네. 이거 보면은 사람들 알아듣겠다. 이 생각을 못 가지신 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 엄청 효과적인 이 방법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 말 안 들을 거 저 알아요. 왜냐? 자기한테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백날 이야기도 안 쓰더라고요. 강의를 같이 보라고 하는데. 안 보여줘요. 보여줘도 안 볼걸요. 이래. 봐도 그 1시간짜리 안 봐요. 이래. 음. 봐도 끝까지 안 봐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저는 받는걸요? 저는 그거 보고 다음 거 또 한 개 또 찾아봤는걸요? 저 5개를 연달아 봤는데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1시간짜리 보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안 써요. 자, 그래서 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과감하게 말할게요. 영상을 보게 만드는 이 방법을 쓰는 사람만 성공해요. 제가 좀 과감하게 저는 좀 말하겠어요. 이 방법 안 쓰시는 분들 성공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공할 거예요? 세미나 와서 앉혀놔도 그 세미나는 넓은
시각에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신규를 초대하는 첫 번째 장소로서 세미나를 모셔가기 위한 그 분위기를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강의를 통해서 와닿아야 돼요. 세미나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가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보면서 부업을 해야 재미가 있지. 하루 시간 내가지고 세미나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자영업자가 이걸 재밌어 하겠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시간 낸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타격이 커요. 그렇게 꼭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막 피말려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강의를 들어야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다단계 하시던 분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애터미는 꼭 그렇게 안 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잘 듣고, 들 수만 있다면 장사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충분히 부업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보시길 바래요. 그 첫 번째. 이거 보면 알아듣겠는데?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어봤더니 와닿았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고 그분이 같이 이 애터미를 알려주고 싶은 분에게 또 그분 똑같이 따라해요. 같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복제되길 바라지 않나요? 일이 굉장히 잘 되겠죠. 같이 앉아서 1시간만 같이 보세요. 집에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분이 강의를 들으면 중간에 전화도 올 수도 있고, 그죠? 잘 집중을 못해요. 또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듣고,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 말 걸고, 그죠? 자, 그렇다는 거죠. 같이 앉아서 볼 때 스마트폰 잠깐만 넣어 놓자고 좀 부탁을 하셔요. 집중해서 첫 번째 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일이 내가 같이 앉아서 보기도 힘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친구를 이제 해야 돼요. 비전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동네에서 일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럴 때 집에서 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이거는 우리가 꼭 노트 정리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막 아주 잘할 필요도 없지만 간단하게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꼭 적어서 그 노트에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너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꼭 노트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노트 정리를 하도록 해보세요. 제가 노트 정리를 하면서 보는 거랑 노트 정리 안 하는 거 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노트 정리 안 하면서 본 거는 기억이 바로 나가는 순간 바로 5분 뒤에 바로 사라져요. 뭘 들었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하지만 노트 정리를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강의급으로 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노트 정리를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좀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나이 그 다 든 사람들이 그 하라고 한다고 노트 정리 하겠냐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안 해요. 물론 안 한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설득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트 정리 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겠죠. 근데 어쩌죠? 저는 노트 정리를 하라고 하면 대다수가 하던데요. 제가 20대, 50대 어른을 노트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 해요. 왜냐? 이거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은 걸 가르쳐 들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트 정리하면 나중에 아주 잘 쓰인다고 하는데 왜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트를 한 권 사줘요. 800원, 뭐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권 사주거나 아니면은 뭐 A4 용지 이렇게 5장을 접어서 포스케치로 찝으면 그 10페이지짜리 노트가 되잖아요. 그거 주면 돼요. 그래서 드리면서 노트를 하시라고 하면서 주면 연필을 또 한 개 지워주잖아요. 어, 연필을 지워주세요, 손에. 이것도 책상 위에 놔두니까 연필이 작지 않더라고요. 지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잡잖아요. 잡으면은 쓴단 말이죠. 그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은 미팅을 하는 사람 중에서 대다수가 하거든요. 아주 그런 뭐라고 해야지? 아저씨라 해야 되나? 뭐 남성분들 있죠. 남성분들 좀 안 하긴 해요. 그 남성분들 중에서도 반은 해요, 반은. 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설 들으면 나는 그 들었는데도 별로 안 와닿던데 이러면서 한 개 더 듣자고 하면 안 들어요. 일을 어렵게 하는 거죠. 한 개 듣고 나면 한 개 더 듣게 해야 되는데 한 개 들었는데 나 들어보니까 별로 뭐 모르겠더라. 한 개 더 듣자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분도. 제대로 한번 들어야 이거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개 더 들을 마음이 있지. 대충 들으면 한 개 더 들으려고 하겠냐는 거죠. 일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진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쉽게 하는 거예요. 기초교육과정 안내, 상식 없이 사업 진행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거 잘 안 지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초기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이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럼 그것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왜 그 귀한 분을 회원가입 힘들게 하고 고객관리 힘들게 하고 수당 힘들게 넣어줘가지고 힘들게 소개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강의 한 개 듣고 이제 그랬던 이분이 뚜껑이 날아갔어요.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요. 그런 분을 왜 그 필드로 던져가지고 왜 죽이냔 말이에요. 죽인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코드를 죽인다는 거죠. 왜 그 뛰쳐나가게 해서 코드를 죽여버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지금까지 그 영상 한 개 보게 하는 것까지 제일 어려운 건데 회원 가입하고 고객 관리하고 소개해받고 수당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이제 겨우 한 개 제대로 봐갖고 뚜껑이 날아갔는데 제일 어려운 거 다 해놨는데 왜 여기서 필드 나가게 하냐 말이죠. 한 개 더 보게 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걸 못 참겠냐는 거죠. 한 개 더 보게 하셔가지고 한 개 더 보면 한 개 더 보게 하세요. 그러면 한 개 더 보게 하는 게 더 쉬워져요. 그러면 한 개 더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제일 쉽냐? 한 개 더 보게 하는 게 더 쉬워져요. 그렇게 해서 한 5-6개 강의를 보고 나면 비전이 상당하게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 사업 설명도 듣고 세미나를 가자고 하면 세미나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가요. 이런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가요. 그래서 세미나를 갈 때 자기 돈 내서 세미나를 초대하고 자기가 왜 그 세미나비를 해줘요? 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잘하는 것도 하긴 한데 자기가 궁금한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요. 이렇게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해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 게 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게 남지. 전부 다 돈을 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우, 돈 안 내주면 안 와요. 또 의지가 없어, 또. 저는 웬만하면 안 내줘요. 내준 적이 잘 없어요. 왜냐면 제 마음은 그거 내주고 싶어요, 진짜. 못 참겠어요, 저도. 근데 내주면 그분이 그렇게 복제가 돼요. 내가 저분이 돈을 내줬으니까 왔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한 번 내주고 파트 나온 사람마다 돈 다 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이 있다면 좀 참으세요. 사랑이 있다면 조금만. 돈 내주는 게 사랑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돈이 뭐 없어서 못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참는 사람이 더 사랑 있는 거예요. 그 한 번 내주면 전부 다 내주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3만 원 돈 그냥 받고 3만 원씩, 300만 원씩 돈 써야 돼요. 30명 데리고. 자, 이 속성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렇게 짜게 해서 빨리 사업 시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 기초 사업, 기초 교육 과정 이거는 제가 의도가
좀 자주 만나고 자주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도 좀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제가 1시간 강의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씩 8번 나누는 게 낫지. 그죠? 3시간씩 두세 번에 걸쳐서 끝내버리면 들은 게 없어요. 강의는 들었지만 그것도 엄청 힘들었어 또. 그래서 또 힘든 기억만 남는 거죠. 속성보다는 좀 늘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내일 이게 제일 좋고요. 월요일에 1차, 화요일에 2차 이렇게요. 자, 그 센터 기초 사업 설명은 세미나장을 가는 길목이에요. 세미나장을 한 번에 초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센터 기초 사업 설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 거고, 이 사업 설명을 제가 이제 그 사업 설명을 이제 할 건데, 그때 좀 초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진짜 화끈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효과를 좀 보신 분들은 이제 다음에 또 이상수 국장 강의할 때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 2주 전에 강의 일정이 잡히면 2주 전부터 내가 세미나는 바로 데리고 가는 건 좀 어렵지만 그 중간 단계로 이상수 저 국장 강의가 1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나니까 저거 초대하는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를 모시겠죠. 제가 거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 초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데이나 석세스 아카데미보다 제 강의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초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데이 세미나랑 석세스 아카데미로. 그래서 상식을 조금 듣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